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오늘 플러스 24%대 정말 엄청난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오랜만에 에코프로뿐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전체에 아주 기분 좋은 이 훈풍이 지금 현재 불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 말씀드렸냐면 현재 이제 차트 흐름상에서 지루하게 밀리는 그러니까 3차 하락 구간이다. 그래서 주포들이 마지막에는 직전 저점을 일시적으로 깨버리는 페이크성 파동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건 그러니까 개미들의 물량을 뺏어 먹으려는 의도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당하지 말고 오히려 매수를 노려보셔야 된다고 명확하게 짚어드렸죠. 그렇죠? 제가 왜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습니까? 3차 하락이면 하락의 막바지 국면이에요, 여러분들. 내용에서 다 설명해드렸지만 상승의 사이클과 하락의 사이클, 그죠? 3저점. 그 흐름이 나오고 이제 그게 이제 서킷으로 나온 거죠, 그죠? 그 공포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 24% 급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물량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쏘아버린 거죠. 자, 진을 다 빼놓는 지루한 시간. 그리고 저점을 깰 때 나오는 투매성 공포.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고 버티기 힘들어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항상 이 흐름을 세팅해 두고 그리고 나서 보란듯이 대반등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닥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하나의 공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보면서 공포는 계속 매수다라고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대반등이 나왔지만 이날과 이날 그리고 이날 이렇게 밀릴 때 강하게 밀릴 때 제가 아무리 매수라 이야기를 해도 콧방귀를 낀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정말 진짜 공포가 찾아오면 그러니까 머리로 인지를 해도 이게 매수 버튼에 손이 안 나가요 잘. 그죠? 왜? 저점을 깨고 당장 더 밀릴 거다라는 그 공포감에 휩싸이니까 내일 좀 사볼까 이런 마음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시장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공포 뒤에는 대반등을 한다라는 거죠. 누르는 하락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막바지 국면에서는 오늘 이 에코프로가 보여준 것처럼 미친 듯이 그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에코프로 뭐라 말씀드렸는지 짧게 보고 자고요. 그래서 이 3회 법칙이 이론이든 실전이든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럼 지금 에코프로 차트 보시면 어떻죠? 이번에 지금 바닥을 만들어가는 이 파동 몇 번째 저점인지 딱 보이시죠? 제가 말한 세 번째 저점이다라는 거죠. 자,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번의 저점과 두 번의 저점과 지금 세 번째 저점을 현재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장중에 직전 저점을 툭 깨고 내려가는 공포의 투매 파동으로 나오든 아니면 기가 막히게 지지를 해주는 흐름으로 나오든 결론은 뭐냐면 이 구간은 이제 우리가 매도가 아닌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보신 대로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 대한 위치도 분석을 해드리고 대반등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하락 막바지 이런 꼭대기에 물려가지고 정말 소갈이 하셨던 분들 이 앞전에 애매한 단가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어떻습니까? 제가 약속해 드린 대로 급등 나오면서 이제 다 본인 단가 이상으로 올라오거나 심지어 이제 수익도 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결국 영원할 것 같았던 반도체의 그 쏠림 현상 이렇게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해소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터진 이 시장의 반등 그리고 이 에코프로의 상승 상당히 저는 이 시장에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첫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중에 무려 24%나 급등을 했던 우리 에코프로 과연 여기서 이제 급등했다고 이때처럼 계속 랠리를 멈춰버릴지 그죠? 이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잖아요. 또 하락할 것 같은 아니면 이대로 쭉 직진을 해줄 것인지 앞으로의 핵심 방향성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이제 코스닥 지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단번에 이제 너무 강한 매도가 좀 발생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거죠.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5일선도 단번에 깨버리고 10일 이동 평균선도 그리고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단숨에 붕괴시킨 하락이었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점진적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아주 빠르고 강하게 한 방향, 즉 원웨이 하락으로 꽂힌 시장이었습니다. 그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원리는 시장에 이제 제대로 된 이 기술적 반등이 없이 지그재그가 아니라 원웨이로 주가가 무너지게 되면 반대로 그 반등이 시작이 될 때는 우리가 상상을 하는 그 이상의 급반등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오늘 지금 시장이 딱 그렇죠. 금요일 날에 서킷을 만들면서 하락에 대한 공포를 극강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저점이 깨지고 서킷까지 터지니까 엄청난 공포로 투매를 던지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오늘같이 한 방에 이 주가를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치밀한 전략을 매번 짜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남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그 공포의 순간이 정말 역발상으로 진짜 매수에 대한 기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 지난번 서킷에서도 급반등이 나왔고 대반등이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정확히 예측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슈퍼들이 만드는 특유의 이 캔들과 이 패턴에 대한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죠? 매번 시작 바닥권에서 만들어내는 아주 정석적인 공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제가 뭐도 말씀드렸습니까? 수급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죠. 외인들이 5월달과 6월달이 돼서 기관도 금융투자도 매집을 많이 하지만 코스닥을 엄청나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얘네들이 빠질 때 자기들 계좌까지 일시적으로 물려가면서까지 매집을 한다고 했죠. 그죠? 위포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네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근데 도대체 왜 자기들이 물려가면서까지 물량 매집을 하냐? 우리가 퀘스천을 던져봐야 된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자, 왜 그런다고 했습니까? 주포들은 즉 시장의 시세 형성자들이에요. 시세 형성자들.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판을 전체적으로 짜놓고 거기에 맞게 이제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바닥에서 물량을 쓸어담는 이유는 뻔하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급반등,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좀 더 큰 그림에서 좀 말씀드리면, 자, 월봉상에서 사실상 이때 1200포인트를 찍고 이제 1000포인트를 만든 시세 형성자도 이제 그때 당시도 외인 수급이었는데, 그때 바로 여기서 이제 돌파를 만들었어야 됐어요. 돌파를. 근데 이 박스 구간에서 눈치 빠른 개인 투자자들이 중간에 어마어마하게 쫓아왔습니다. 슈퍼들이 생각하는 주방향은 상방이 맞는데 때에 따라서 너무 많은 개인들이 시장에 무임승차를 하려고 참여를 하게 되면 슈퍼들 입장에서는 데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얄미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주가를 올리기 전에 한번 롤러코스터의 지옥장을 한번 보여줄까? 털고 갈까? 그러면서 이번에 나왔던 게 이 하락이었다는 거죠. 상방에 과도한 쏠림이 생기면요, 주식시장은 항상 그 반대 방향으로 시세 형성자들이 한순간에 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외인과 기관은 우리 개인들과 다르게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그 자금력과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그죠? 자금력도 이 하락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주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개인들이 물량을 이렇게 뱉어내고 나가 떨어질 때까지 아래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서킷을 연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까지 한 달 내내 올려놓은 주가를 단 2개월 만에 제자리를 만들어버리고 또 오늘 이 들어올린 상승으로 일주일치의 하락을 빠르게 덮어버리고 이걸 어떻게 버티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이 모든 파동에서 매집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그 공포 국면에서 하락의 끝자락에서는 덤벼볼 필요가 있다라고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거죠. 타이밍을. 자, 그러면서 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급. 외인들이 다 받아먹고 있다고 했죠. 그죠? 4일 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수급 보여드리면서 지수 밀리는데 외인들 계속 사고 있다고. 그죠? 똑같이 에코프로도 매집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장도 사더니 에코프로도 사더라는 거예요. 근데 둘은 동기하잖아요. 시총 상위 종목이라서. 그래서 매집을 하는 이유가 확실히 있으니까 도망치지 마시라고. 그래서 짚어드렸던 겁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 터져나온 이 바로 24%짜리 장대 양봉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력을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얘네가 돈을 흘리는 그 포지션을 눈치를 채고 따라가는 매매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소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기술적 파동론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고 뭐 추세에 대해 이야기 해드리고 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반등의 시기도 제가 대략 좀 말씀드렸죠. 7월 달에 코스닥에 제도적 승강제가 있기 때문에 7월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등에 대한 시점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오늘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6월 29일이더라고요. 도저히 안 올 것 같았던 이 대반등인데 결국엔 제 말대로 정확히 발생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시장 코스닥 안 봅니다. 다들 주도주, 뭐 반도체에 엄청 극한의 쏠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반도체 이야기만 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얘네들 이제 단기 과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차트상 뭐 보면은 이격 조정이란 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때 대장주들이 숨고르기를 하면 그럴 때 이제 자금들, 묶여있던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싹 넘어오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반등을 짝짝짝 그 순간에 만들어 놓고 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반도체 썰림 현상도 그러니까 영원히 뭐 해소 안 될 것처럼 뭐 시장 분위기 언론에서는 다 만들어 놓고 공포 조성하지만 주식 역사상에서 단 한 번도 이 수급 썰림이 영원한 적은 없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래서 뭐 과거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소 국면은 찾아왔다. 제가 삼성전자 횡보를 할 때 그때 코스닥에 대한 전환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첫 하락에는 다 같이 무너지는데 횡보가 이제 길어지는 그 국면 속에서 점점 이 자금 순환. 왜? 횡보가 길어지면 기대 수익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랬을 때 일부의 자금들이 나오면서 코스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이러한 기술적 반등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럼 에코프로 오늘 이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으니까 또 이대로 그냥 이렇게 뭐 수직 상승을 하냐? 네, 그건 또 절대 아니죠. 지금 이제 추가적인 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코스닥은 말씀드린 대로 돌파를 해야 될 자리에서 현재 한번 돌파 실패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과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를 다시 한번 원래대로 본래대로 전환을 하려면 주포들 입장에서도 지금 막대한 추가적인 자금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결국 빠르게 V자 반등이 아니라 시간을 소비한 점진적 전환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저점이 세 번째 갱신이 되니까 지그재그성의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죠? 이제 바닥 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찐바닥에 대한 형태가 나온 거죠. 그럼 이 다음의 흐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커요. 지그재그로. 큰 그림은 우리가 딱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설명을 해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하락을 만드는데 하나의 추세대를 그리면서 지금 에코프로는 하락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파동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하단에 가지 않는, 그죠? 하단에 가지 않는 미달 파동으로 형성이 되면서 추세 상단까지 찍을 거라고 했는데 하단에 가지 않고 미달 파동이 나오고 지금 어때요? 추세 상단은 지금 한 방에 와버린 거, 한 방에. 자, 그럼 이 뒤에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이제 상단선에서 캔들을 좀 머무는 캔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숨고르기를 하는 시간 조정이 되겠죠. 그걸 만들고 이제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른 돌파 위에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파가 빠르게 나오느냐, 뜸을 들이고 나오느냐, 이제 그 차이만 있다. 이건 이제 장중에 시장의 흐름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를 하는 게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이죠, 여러분들. 자, 제가 시장이 하락하고 주가가 밀릴 때마다 역발상에 대한 매수 관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전에서 이제 거래를 할 때 가장 안전하게 진입을 하는 타이밍은 제가 설정을 해둔 이 맥점 분봉상에 주가가 상방 돌파가 될 때, 맥점 분봉상에 상방이 돌파가 될 때, 정을 받던 주가가 이렇게 상방이 돌파가 될 때 이 앞에 반등을 우리가 잘 먹었잖아요, 그죠? 자,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돌파가 나오더니 지금 시세를 만드는 거죠. 계속 저항을 받다가, 그죠?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돌파돼서 치고 갔는데, 그런데 오늘 터진 자리는 뭐라고요? 앞전의 파동처럼 단순한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짧은 반등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묵직하게 추세의 자리를 길게 노려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에서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다고 해서 신나서 홀라상 다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평단가가 좀 높은 고점 영역에 이제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니면 제 말을 믿고 이제 밑에서 추매를 해서 타이밍을 잘 잡으셨다라면 이제는 비중 관리를 조금은 하긴 하지만 엉덩이를 무겁게 잡고 현재의 추세가 어디까지 유지가 되는지,
이거를 우린 잘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지금 현재 급등 뒤에 다음 눌림이 나온 자리는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지금 이 하단 라인대가 전체적으로 과매도 국면이에요. 여기가 추세대 안에 여전히 갇혀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넘어서는 게 다음 사이클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눌려도 매수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아직도 많은 주주분들이 이 머리 위 고점 영역권에서, 그러니까 평단가가 높은 상태에서 묵혀가지고 여전히 좀 탈출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조정 구간에서 추세대 그려드리면서 대놓고 매수할 수 있는 자리 딱 2번 잡아드렸죠. 이때 서킷이 터질 때, 이 1차 반등이 나올 때 3번 잡아드렸네요. 그죠? 이번에 저점까지. 그죠? 그리고 뭐 현재 자리에서도 시세,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습니다만, 이 오른쪽 눌림목이 이제 이 추세대를 넘어가는 완성이 되면서 이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반등이 진행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눌림이 이제 마지막 눌림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위로 치고 이제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저도 이제 매수하라는 말을 못 해요. 이제 과매도 국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흐름이 나와 버리면 그때는 이제 언제 팔지, 언제 우리가 고점에서 팔지, 엑시티에 대한 생각만 해도 모자른 시간인데, 그죠? 매수를 이제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잘 듣고 이제 매수를 했는데 분명히 비중 아쉬운 분들도 계실 거고, 자, 반신반의해서 계속 지금 문자를 못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현재 양봉 뒤에 나오는 눌림이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뭐 상단 교접을 하고 치고 갈지, 아니면 뭐 치고 가서 이렇게 눌림에 대한 형태가 날 수도 있고, 그죠? 이 흐름을 체크를 하고 그 눌림에서 다시 한번 극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매수 문자를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 이 에코프로의 전환의 극점 신호 이제 실시간으로 문자로 편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뭐 과열이 나와서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지금 여기서 계속 매수를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큰 그림의 흐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우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2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근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